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정법이 인문학. 오늘은 논어 옹야편 11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논어를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알차게 이용해볼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오늘은 11번째 문장 보니까 문장이 좀 짧네요. 보니까 먼저 읽어드리면 자의, 자왈, 자하왈, 여위 군자, 유, 무위 소인 유라. 오늘은 이제 자하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자하에 대해서는 나오네요. 자하. 글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자, 공자께서는 위, 이 위자는 말 위자 또는 뭐 일컫다, 가리키다, 그런 뭐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가리키다, 그런 뜻으로 자한을 가리키며 왈, 말하기를, 이 이제여는 너여자로 읽어야 됩니다. 너라 할 때 동사한물은 뭐 중국에서는 계집여로 쓰는데, 때론 이 논어에서는 가끔 너여자로 너를 지칭할 때 이제 이런 것으로 여러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뜻이고, 너는 뭘 의미하니까 군자의, 군자는 군자인데 어떻게 군자냐면 유, 이때는 유라면은 선비자잖아요. 선비유. 우리는 선비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학자, 즉 자리에 관직을 하고 있지 않냐는 공부하는 자, 그런 의미는 같은데, 이제 군자다운 선비가 되지 소인과 같은 선비는 되지 말아라 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자하는 공자의 그 10대 제자 중에도 한 사람들을 들어가고, 초기에 논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이 참 뛰어나십니다. 문장이 참 뛰어나고, 나중에 이제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위나라에 가서 위나라의 문호의 그 스승이 되기도 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뭐 시간 나면 공부를 해라라고 그럴 정도로 자하는 관직에 대해서 많이 이 관심을 가졌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자는 이제 어느 날 자하를 불러서, 너는 앞으로 군자유가 되라. 군자라 말은 군자다운. 이때는 군자라면 명사하기보다는 형용사겠죠, 그렇죠? 형용사. 군자다운 유가 되지 소인과 같은 유는 되지 말아라 얘기를 하네요. 오늘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까 유가 선비인데, 선비가 간직에 오르지 않냐고, 오르지 학자다운 그런 걸 한다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 보면 뭐 절에 있는 스님이나 목사 등등, 그런 분들이 과연 선비를 할 수 있을까요? 유교를 따르는 신봉자 등등 하는데, 저는 이제 이대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들어오시면 공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공자는 말은 이 군자다운이란 말이 공인이라는 의미를 오늘 말한다면 다른 표현을 하면 공인을 하고 의미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죠. 뭐 공인과 사인 차이가, 공인과 사인, 공인은 살아온 이익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고, 공은 공적인 어떤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을 이제 공인을 하는데,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내가 커피집을 연다라고 했을 때, 커피집을 열어서 거기 나오는 이익을
내가 갖겠다라는 목적으로 카페를 열었다면 그거는 상인이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드리고 이 지역에는 커피가 참 맛이 없더라.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맛있는 커피, 좀 더 값싼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다. 그럼 그런 사람은 공인이겠죠, 그렇죠? 반대로 또 예를 이런 경우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그런 사람들 보면 자리는 공인이죠, 그렇죠? 자리는 공인의 자리인데 만약에 공인의 자리에 가서 이런 기준으로 일을 하지 않냐면 자리는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공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됐는데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두루두루 정책을 펼치 아니하고 자기의 소속된 당, 자기의 휘하의 어떤 똘마니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한다. 그거는 공인이 아니겠죠. 그렇죠? 완전 사인이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 또 하나만 들어 예를 들자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보면 요즘 이제 선생님들 뭐 교권을 확보하자라고 하는데 좀 말이 우습죠. 교권이 뭐 있을까요? 스승은 스승다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제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학교 선생님 교육대 나오고 하는 목적이 과연 뭘까? 내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그 자리에 가서 뭔가 모르게 하나라도 더 좀 더 나은 학문을 전수하려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갔느냐? 아니면 요즘 뭐 그 단의 직업이다 얘기를 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갔느냐? 따라 다르겠죠, 그죠?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갔다면 그러면 일반 직장 동일하게 사인이겠죠, 그죠? 그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만약 핸드폰만 따지고 본다 하더라도 핸드폰을 만들어서 조립을 한다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냐?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즉 핸드폰 유저 사용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성스럽게 하자가 없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좀 더 편리한 핸드폰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공인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로지 나는 정시에 출근해가지고 정시에 퇴근해야 되겠다. 그럼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핸드폰을 조립하고 만드는 사람은 사인이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만약에 신이 있다면 어떤 사람한테 힘을 부여를 할까요? 어떤 사람한테 운을 더 줄까요? 집안에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어떤 자식은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과 어떤 자식은 집안에서 집안의 부흥을 위해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 부모는 누구를 더 아껴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회의원이나 공인,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그 자리에 공인의 자리인데 공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사리사욕을 위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별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려오면 반드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기 마련이겠죠. 그렇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럼 부모가 쉽게 말해서 어떤 채소 장사를 다라이에 경상도 말인가요? 이런 거 옛날 우리 어머니가 보면 여름에 고추를 따서 말 그대로 다라이에 담아서 시장에 팔고 있는데 그분의 삶은 공인일까요? 사인일까요? 오로지 우리 어머니는 그분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하면 이걸 팔아서 애를 훌륭하게 잘 키워야겠다. 그 애가 잘 훌륭하게 잘 크면 사회가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는 못 먹고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공인의 마음이죠. 우리가 공인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그런 편협된 이거다 저거다라고 뭐 모두 다 공적인 삶을 살아라, 다 사적 삶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할 때 내 자신만의 사했된 생각, 공자는 이게 아까 군자는 다른 말로 표현을 의로운 생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공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상대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나 자신을 위해 하느냐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건설 노동자의 여러 가지 일 많이 하는데 하나의 벽돌을 샀는다고 하늘 따졌을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벽돌. 나는 이 벽돌을 살 때 하나의 예술품으로 나의 예술품으로 생각하고 하나 정성껏 이 벽돌을 샀는 사람과 그저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한다.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공인과 사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깝게 있다. 아주 쉬운 것이다. 우리가 또 업을 하는 것은 왜 업을 하는 거예요? 업을 하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사람과 어떤 만남,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업장을 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업장을 열어놓고 보면 많은 인연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할 건가? 그 인연을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사인이겠죠. 그 사람 내 업장을 열어놓으니 그 사람이 나한테 왔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라도 알차게 해줄 건가? 그렇게 하면 바로 공인의 삶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실은 이 대자연에서 뭔가 모르게 그 사람한테 힘을 주지 않겠느냐. 사인된 삶을 여기 말하는 소인된 삶을 살면 지금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나중에 큰 문제가 있겠죠. 최근에 제가 조금 뭐 운전하다가 좀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을 좀 겪었는데 저는 뭐 좀 무심결에 했는데 아무 죄의식 없이. 근데 누구는 그걸 보고 되게 안 좋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그걸 누가 국가기관에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진짜 참 놀라운 생각과 놀라웠는데 그걸 보고 이제는 어떠한 순간이라도 누구나 다 언젠가는 알고 있구나. 그런 말 있잖아요. 남말은 지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고 거꾸로인가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나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 해서 햇빛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공자가 아끼는 제자 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야 되지 않느냐. 너는 이제 군자다운 유가 되지. 이 유자도 보면 참 한문이 참 재밌었습니다. 아까 글자 설명 안 했는데 유 선비유자인데 이때 사람 인자잖아요. 유는 뭐 어떤 글자일까요? 수요할 때 그런 소리. 수요와 공급할 때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라는 수.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 바로 선비유자, 선비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 군자다운 그런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공인된 삶을 살아라 라고 아끼는 제자한테 당부를 했듯이 2500년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각자 어떠한 곳에도 다
공인된 삶을 살 수 있다. 가끔 우리가 뭐 연예인들이 뭐 잘못 뭐 살면서 공인으로서 잘못 행동해서 미안합니다 하는데 그 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공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잘못했다. 연예인이 과연 공인인가요? 공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한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진정으로 나의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과연 뭐를 했었느냐, 나 개인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그런 연애를 표현을 어떤 연극 근거를 했었느냐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인과 사인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공인은 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 그 자체가 내 자신의 일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공인이 아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다 내 앞에 다가온 사람, 가깝게는 나의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과연 일을 했었을 때 그것이 공인다운 일, 아까 말한 군자다운 선비의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요 공략편 11번째 짧지만 좀 길게 했네요. 아무튼 이런 차원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집안에서 가장이 있듯이 이 대자연에서 움직이는 그는 뭔가 모르게 기운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그런 사람들은 공인의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힘을 몰아주고, 사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크게 낭패를 보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제는 한 번쯤 내 삶을 한번 살펴보고 뒤돌아보고 과연 내가 공인의 길을 걸어왔는지 사인의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회사에 가서도 내가 일을 할 때 과연 내 자신의 일을 위해서만 하느냐, 이 회사가 발전을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속한 부서,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만큼 열심히 일을 했느냐. 지금에서 내가 갈치 장수를 했다 하면 갈치를 내 단지 이걸 좀 사게 사와서 비싸게 팔아서 남는 이익으로 내 자신의 어떤 이익만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나라도 더 맛있는 갈치를 공급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일찍 가서 좋은 물건을 구매하려고 보면서 다시 재판매하려고 했지 않느냐. 한 번쯤 내 삶에 한번 뒤돌아보면 답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